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요, 비거리 3요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준비한 레슨은 공을 강하게 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공을 강하게 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비거리가 많이 안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요소에 집중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을 강하게만 치고 이 비거리에 대한 요소들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멀리 나가겠죠. 자, 그러려면 이 비거리 3요소가 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비거리의 3요소. 첫 번째는요, 바로 정타입니다. 두 번째는요, 입사각이고요. 세 번째는요, 헤드스피드입니다. 이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의 비거리를 최소한 손실을 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정타, 그리고 입사가, 이 헤드스피드, 이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요소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요소에 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정타입니다. 자, 정타를 맞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정타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타란 말 그대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클럽 헤드의 가운데, 즉 이 부분입니다. 자, 이 클럽 헤드의 가운데, 제가 지금 빨간색 스티커로 붙이고 왔는데요.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이 부분이 클럽 헤드의 정 가운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스윗스팟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공이 맞았을 때 정확하게 맞아서 거리와 방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다들 아시는 걸 왜 얘기를 하냐면, 프로님, 저는 여기 맞았는데 좋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기 맞았는데 좋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윗스팟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죠?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초보자 분들의 클럽 헤드를 보면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좀 더 크고 넓고 솔도 넓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빨간색 점보다는 훨씬 더 큰 스윗스팟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옆쪽으로 맞아도 그 거리와 방향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좀 중상급자용들은 클럽 헤드도 좀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넓이도 좀 더 날렵해지기 때문에 스윗스팟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작아요. 하지만 그 스윗스팟에 맞았을 때의 그 감각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뭐 어떤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부분 또 그런 클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정타를 맞았을 때의 클럽의 위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타를 쳐야 되는데, 정타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타를 치기 위해서는 어쨌든 움직임이 많으면 돌아오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열리고 닫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닫았다 열고요. 세 번째는 그대로 갔다 그대로 왔어요. 그러면 어떤 식의 움직임이 공을 똑바로 치기가 훨씬 더 좋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움직임은요, 이 클럽 헤드예요.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자, 열렸다 닫히는 거랑 닫혀서 열리는 거랑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공이 더 정확하게 맞을까요? 그대로 갔다 그대로 와야 되지 그게 않을까요? 훨씬 쉬운 거죠. 아, 맞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렇죠. 뭐 물론 좀 그런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만. 그래야지 스퀘어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스윙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친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지금 장세별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클럽 헤드가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면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떨어져서 뭐 거리는 안 날 수 있겠지만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클럽 헤드를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요, 가만히 있다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을 잘 쥐고 있던 이 손으로 내가 클럽을 움직이게 되면서 클럽 헤드가 이런 식으로 열린다거나 또는 꺾이면서 닫힌다거나 이런 시작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클럽 헤드의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면서 이제 롤이 생긴다고들 하는데요. 열리거나 닫히거나 어쨌든 클럽 헤드의 움직임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윙을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0.8초 정도 걸린대요. 0.8초 정도 걸리는데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 열렸다. 이런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이 손목에 대한 움직임으로 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가 많이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클럽 헤드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장세별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그건 이해합니다. 저도 다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백스윙을 좀 잘 제대로 잡아놨다고 이제 레슨 받고 연습해 놓으면 내려올 때 이제 레깅에서 뭐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러고요. 그렇죠, 멋죠. 네, 맞아요. 올라가는 그것도 길, 맞죠. 내려가는 길을 같이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몸에 대한 움직임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움직임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마추어 분들이 그 연습보다는 어떤 감각적으로 공을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느낌들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연습 방법을 한번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클럽 헤드가 열리고 닫히고 한다라는 거는 손목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에 대한 움직임을 적게 하면서 스윙을 하는 느낌을 익혀야 된다라는 거죠. 큰 근육은요. 큰 근육이 움직이면 장근육들은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 손목에 대한 움직임이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더 지키시려면 특히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팔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몸에 대한 움직임을 익히고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 손목은요. 롤이 움직이지 않고 클럽 헤드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냐? 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왼쪽 팔뚝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마다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자, 이렇게 펴져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늘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가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드레스 했었던 그 느낌 그대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모양이 나왔으면 여기는 그립을 잡고 있는 거는 강하게 그냥 잡고 있을 뿐이고요. 이 부분 특히 저는 이제 안쪽 근육을 사용을 많이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클럽을 쥐고 있게 되면은요. 사실 바깥쪽 근육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클럽의 롤들이 많이 생깁니다. 클럽이 열리고 닫히고가 움직임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근육을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보통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 팔꿈치나 이런 팔꿈치 부분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그러면 이 팔꿈치가 저를 계속 보면서 움직이게 되고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들리면 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바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요. 바깥쪽 근육이 힘을 쓰기 때문에 팔뚝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느낌으로 엘보가 저쪽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진짜 네, 많아요. 안쪽 맞아요. 근육에 팔이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팔이 이렇게 좀 돌아갈 그런 여지가 없이 바로 그냥 똑바로 지금 올거- 움직임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그 근데 움직임. 평소에는 진짜 이현 프로 얘기한 대로 그냥 이미지상 이렇게 올려야지 하다 그죠,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아. 사실 이 부분을 지키게 되면은 손목에 대한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손목에 대한 움직임이 많다고 해서 손목에 대한 움직임을 고치려고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힘을 더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스윙에 좋진 않고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제 팔뚝이 저는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하면 요 안쪽 근육입니다. 요 안쪽 근육이 내 몸통을 그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팔뚝의 그 팔꿈치가 내 밑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밑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손목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대로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지금처럼 이 클럽 페이스도요. 열려 있지도 않고 닫혀 있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제 느낌에는
공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열린 거고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열리는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꺾어지면 당연히 클럽 헤드가 닫힌 겁니다. 요렇게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팔뚝이 그대로 요 안쪽 근육들이 그대로 온다라는 느낌이 나서 보면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클럽 헤드의 롤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열리고 닫히고가. 그 상태에서 클럽을 들어 올리게 되면 백스윙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처럼 테이크백을 시작을 해서 올리고요. 다운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상 복귀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하체가 움직여져서 팔꿈치가 보통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이 아니고요. 다시 어딜 보고 있었죠? 처음에? 내 몸. 그러면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돌아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클럽 헤드가 내 몸 앞쪽으로 떨어지고 다시 로테이션이 돼서 올라오게 되면 손에 대한 움직임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가서요. 들어 올리고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 크게 스윙을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올라오고 다시 그대로 다시 돌고. 그러면 저는 지금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공이 이렇게 탁 맞아 나가는 느낌이 아주 정확하게 맞은 느낌이 딱 나거든요. 지금 그렇게 스윙을 하면 네. 이 왼손 세 손가락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힘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그립을 잡을 때 왼손에 대한 이 끝부분이 가장 강하게 잡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 손가락이 가장 강하게 잡혔을 때 지금 윤수정 프로가 얘기한 대로 지금 보여드린 이 근육들, 이 팔꿈치부터 이렇게 뒤로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들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아까 장세별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바깥쪽 근육들이 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움직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윤수정 프로가 얘기한 안쪽 근육들이 써지게 되면은요.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힘이 그립도 당연히 들어가면요. 중요하죠. 네. 뭐 이제 그거야 오늘 윤수정 프로가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정타를 만드는 연습 방법이 네. 지금 이현 프로가 얘기한 그 안쪽 근육에 집중하라는 게 되게 심플하게 정리가 돼서. 그래요? 네. 괜찮나요? 네. 다행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사실 뭐 왼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많이 했지만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안쪽 근육에 대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같이 움직이면 손목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라 몸이 움직여지면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손에 대한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몸에 대한 움직임들이 훨씬 더 활발해지면서 우리의 턴도 회전력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백스윙까지 잘 갔는데 풀려가지고 내려와서 엎어치는 분들한테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제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도 손목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뭐 끌고 온다든지 풀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네. 이 부분들이 안쪽으로 같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몸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런 느낌이 나서 그대로 회전이 된다면 이렇게 뭐 플라잉 엘보도 안 나고요. 뭐 이렇게 치킨 윙이라고 하죠. 치킨 윙이라는 것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돌아서 로테이션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스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네. 그 스윙에서 손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타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처럼 그래서 정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안쪽의 힘들을 잘 사용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요소, 바로 입사각입니다. 입사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백스윙을 들어서요, 클럽 헤드가 공 쪽으로 접근하는 각도, 이 각도가 바로 입사각이에요. 이 각도가 좋아야지만 스핀량과 그리고 좋은 탄도를 만들어서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근데 이제 이 좋은 입사각을 만들기 위해서 입사각이 왜 어떤 비거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클럽 헤드가요. 우리가 몸통이 회전이 되듯이 클럽 헤드도 자연스럽게 회전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백스윙을 들어서 내려오는 각도가 너무 가파라지게 된다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이 예각이 너무
없어지겠죠. 그렇죠.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렇게 밑으로 찍어내는 듯한 느낌이 나올 테고요. 그리고 또 너무 뒤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오히려 또 힘을 뺏기기 때문에 공을 강하게 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너무 가파르지도 않고 너무 완만하지도 않은 그 각을 찾아야지만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그 입사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냐?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넓은 공간이에요. 이 입사각을 좋은 입사각을 만들기 위해서 넓은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클럽을 한 가지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14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뭐 드라이버, 우드, 그리고 뭐 아이언, 유틸리티도 있고요. 뭐 퍼터, 심지어 퍼터까지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잘 사용을 해야지만 스코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다른 게 뭐냐? 길이가 달라요. 결국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 그 좋은 입사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이래요. 아이언, 뭐 짧은 거는 되는데 긴 건 너무 못 치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클럽 헤드가 안 와서 그래요. 쉽게 보면은요. 자, 이 굉장히 짧은 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몸에 대한 움직임이고 뭐 필요 없이 어떻게 들었던 간에 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탁 몸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길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길이가 길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작게 되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 공간적인 여유가 여유도 없고 그리고 또 긴 게요. 공을 칠 때 클럽 헤드가 내가 짧은 거는 이렇게 맞출 수 있지만 긴 클럽을 칠 때는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클럽 헤드가 어떻게 될까요?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늦어져.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이게 이쪽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계속 더 힘을 줘요. 그러면서 입사각이 막 가파라졌다가 완만했다가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들쑥날쑥하면서 네.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관성 있는 클럽 헤드의 입사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드라이버도 자연스럽게 내 몸 앞으로 올 수 있고 짧은 아이언도 내 몸 앞으로 올 수 있고 이런 공간 여유를 만들어야지만 자연스럽게 입사각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보통 그 스웨이가 되거나 리버스가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이 자 이렇게 리버스나 스웨이가 되는 사람들은 보통 오른쪽 공간이 밀려서 생기는 말이죠. 밀리는 동작들이 나오죠.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 이 부분이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뒤쪽에서 클럽 헤드가 던져져야 좋은 입사각이 생기는데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내려오질 못하고 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갈까요? 바깥쪽으로. 그렇죠. 내려오네요. 바깥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뭐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어도요.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만약에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새 안쪽으로 들어오면 뒤에서부터 후터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럽들이요. 내 몸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첫 번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넓은 공간인데 그 공간이 스윙을 시작을 할 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할 때요. 백스윙 때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고 왼쪽 어깨는 앞쪽으로 나가면서 이 공간 지금 제 스윙을 보면은요. 이쪽 부분이 일자가 되고요. 여기가 텅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 느낌이 나시죠? 네. 공간이 생겼네요. 그렇죠. 공간. 네. 이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돼야지만 7번 아이언도 그대로 들어올 수 있고 드라이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팔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맞아요.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헤드가 이렇게 몸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사각을 사실 내가
드라이버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뭐 아이언 7번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각도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냥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휘둘러지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휘둘러질 때도 드라이버가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공간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길이가 긴 클럽도요,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골반이 빠지고 내 양쪽 팔이 앞쪽에 있고 이 팔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 여유 공간이 돼서 다운스윙 때 하체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펴진다거나 이렇게 들린다거나 하시면 다시 그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긴 클럽이 내려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내려올 때도 죽어서 내려와야지만 이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서 던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스윙을 하는데 내려오는 공간, 즉 클럽이 내 앞으로 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이 앞으로 올 수 있는 공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이 들릴 때 절대로 골반이 앞쪽으로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뒤쪽으로 빠진 상태에서 어깨가 들어와서 여기가 이 팔이 내 몸 앞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들고 자, 이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입사각? 입사각이 사실 조금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해 잘 됐고요. 네. 네, 이해 잘 라이브 됐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으신 것 네네네. 같아요. 김시용님께서 그러면 페어웨이 나갔을 때 아이언을 쳤을 때요. 임팩트 할 때 그 헤드 모양이 궁금하신가 봐요. 그 임팩트 아이언 할 때 토우가 약간 들리는 느낌으로 하는 게 입사각이 좋은 건가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앞부분이 약간 네. 들리는 게요. 사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입사각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현 프로가 그러면 더 이제 몸에 붙으면서 내려오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임팩트 포지션이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맞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동과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백스윙이 들었을 때 오른쪽, 다운스윙이 됐을 때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가 따라오는 거냐면 가고 있는 클럽이 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따라오기 때문에 왼쪽에 대한 리드가 되고 그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스퀘어로 들어온다면 사실 임팩트 포지션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닌 거죠. 요 모양의 임팩트 포지션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핸드 퍼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의 로프트가 디로프팅이 돼서 좀 더 원래의 각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엎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런 포지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 포지션에서 약간의 질문은 이렇게 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통을 회전을 한 상태에서 힘을 쏟기 때문에 바깥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되면서 토우가 약간은 들린다 그랬나요? 참? 네, 토우는 들린다는 반대네요, 오히려 반대로 그럼요? 내려가는 이렇게 되는 느낌이 거네요? 있군요. 네. 아니요, 이건 안 돼요. 음. 이 부분이 된다라는 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손목이 약간 수kup이 되는 분들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왼쪽에 대한 리드가 돼서 그대로 간다면 오히려 누르기보다는 약간 서는 느낌이 네. 날 수는 있어요. 네. 서는 느낌이 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어째 토분이 들린다는 건 내가 약간 인위적으로 왼손목이 꺾여서 수kup이 돼야지만 이쪽이 눌리고 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네. 좀 의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입사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헤드 스피드입니다. 이 헤드 스피드라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자, 클럽 헤드가 임팩이 되는 순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헤드 스피드예요. 근데 이 헤드 스피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늘리는 연습 방법도 많이 아실 테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연습들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클럽 헤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늘린다고 해서 힘을 더 많이 주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헤드 페이스를 뭔가 멀리 던진다든지 휘두른다든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힘을 빡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헤드 스피드에 대한 부분들이 감속이 되는 겁니다. 클럽 헤드는요, 헤드의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몸통이 휘둘러지고 그냥 그 헤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스윙을 만들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스피드가 지나가는 힘에서 내가 뭔가 스피드를 더 낸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인위적으로 스피드를 내게 돼버리면 오히려 힘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그런 연습을 먼저 하셔서 헤드가 어떻게 던져지고 어디에 있는지를 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이 연습은요, 클럽 헤드를 던지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연습이라서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 일단 그립을 잡고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렸죠. 그러면 멀리 들지 말고, 자, 내 몸 앞쪽으로만 들고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떼볼게요. 오른손을 뗀 상태에서요. 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샤프트를 이렇게 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대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할 거예요. 하체가 움직여서 클럽 헤드가 딸려 내려오는데 이 손이 어디로 가야죠? 그렇죠. 바깥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 몸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있을 때 오른손으로 클럽 헤드를 던지는데요. 자, 이 던지는 느낌이 중요해요. 어떻게 던지냐? 오른손으로요. 공을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던져버려야 돼요. 자, 대부분 클럽 헤드를 던질 때 어떻게 던지냐면요. 이렇게 던져요. 밑으로 던진 느낌이 아니라요. 이렇게 잡아놓고 하체가 움직여서 내 몸 안쪽으로 오고요. 여기서요. 클럽 헤드를 앞쪽으로 던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옆에서 봤을 때요. 네. 이렇게 앞으로 들어온 느낌이 좀 나나요? 네. 클럽 헤드가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요. 원을 되게 크게 그리는 느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크게 원을 그려주는, 던지는 느낌이 나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이렇게 내 몸 쪽으로. 공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정말 큰 원을 그려서 그렇죠. 공을 쫙 때려주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그게 헤드 스피드예요. 네. 그런 식으로 헤드 스피드가 나야 되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치는 느낌이 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갖고요. 백스윙에 들어서 그대로 와서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헤드를 더 앞쪽으로 던져주면 헤드 스피드가 나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세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 바깥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던져줬을 때 내 왼쪽이 자연스럽게 접히는 느낌이 나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여기서 들어도 지금 바람 소리가 슉슉 네, 나요. 슉슉 나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럼- 그 오른손에 샤프트를 잡고 있다가 공을 임팩트 하는 순간에 이제 자연스럽게 축 지나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그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해요. 네. 아, 몸으로. 아, 이렇게 같이 놓아주질 못하는군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렇게 던져주는 느낌이 아니라 시크하게 해야겠네요. 시크하게 던져버리세요. 네. 같이 이렇게 오는 느낌이 나는 게 네.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내가 이거를 공을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오른쪽 팔이 앞쪽으로 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던져버려야 된다. 그럼 왼손이 중심이 돼서 오른손에서 추진력을 딱 주면서 그렇죠. 쭉 네. 던져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한번 드라이버를 쳐볼게요. 네. 한 번은 강하게 한번 쳐보고요. 이 연습 방법도 아마추어들이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그 느낌 감 잡을 때까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동작 연습을 좀 네.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네. 기싸대기를 때리듯이 약간 그런 느낌 얘기를 많이 그런 하시잖아요. 느낌이구나. 정말 기분 나쁘게 했던 그런 원한이 있는 사람을 혼내준다는 느낌으로 착 이런 가차없이 느낌으로 지나가게. 그렇죠. 그런 네.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강하게 한번 쳐볼 거예요. 근데 강하게 칠 때 이 꽉 잡은 상태에서 한번 강하게 네. 쳐볼게요. 아, 이게 이제 나름대로는 헤드 스피드를 많이 낸다고 하시는 분들의 스윙이에요. 보통 그러면 72, 볼 스피드도 72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뭐 이제 힘을 많이 줬어요. 네. 근데 조금 더 가볍게 저는 그냥 클럽 헤드를 좀 더 아까처럼 던진다. 그렇죠. 던지는 거에만 좀 더 신경을 네. 써볼게요. 볼 스피드가 올라갔네요. 좀 72에서 올라갔어요. 73.15로. 그렇죠. 근데 스윙도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이 상태에서 네, 훨씬 부드러워 어떤 보였어요. 이런 느낌만 좀 더 보내주는 느낌만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뭔가 힘을 빡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가볍게 그냥 아, 헤드만 축 보내준다라는 느낌이 나도 아까 같이 그렇게 큰 힘을 주지 않아도 비거리가 손실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이런 스피드를 내는 게 아니라 더 놔주는 느낌으로 네. 헤드 그 스피드를 여기 늘리는 라이브 거예요. 방송에 재밌는 에피소드를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황인선님께서 네. 앞으로 던지라고 해서 정말 샤프트를 던졌더니 샤프트가 부러졌대요. 어떻게 던지는 이거 거예요? 던지신 게 아니고 잡고 있는데 힘을 주신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뒷땅 치신 거 아닐까요? 근데 윤수정 프로는 저랑 같이 항상 예전에 전주련 다녀서 아시겠지만 아. 그런 거 우리 연습장에서 한번 던지게끔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연습해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자, 던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던졌을 어떤 때 게 클럽? 클럽이. 클럽이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인데 위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위로 클럽을 가죠? 던질 때 네. 이렇게 촥 놔버리면 네. 슝슝슝 해서 절로 가겠죠? 근데 이렇게 던지는 위로 사람들이 있어서 던지니까. 위로 가는 네.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생각보다. 그래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만큼 비거리는 감소된다는 당연히 얘기겠죠? 감소되겠죠. 네. 여기서 던져지는 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위로 던지는 힘이 나니까 붕 떴다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철님이 지금 형광등 깰 뻔하셨다고. 아까는 또 배가 나와서 입사각을 만들 여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애로사항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네. 배가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입사각을 좀 더 제가 잘 만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복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네.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 정타입니다. 정타. 어떻게 해서든 그대로 움직이는 게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 입사각입니다. 짧은 클럽이든 긴 클럽이든 그대로 내 몸 앞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래야지만 입사각이 좋게 항상 일관된 입사각을 만들 수 있고요. 세 번째, 헤드 스피드예요. 항상 빠른 스피드를 추구하는데요. 그러려면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 클럽 헤드가 가게끔 내버려 두셔야지만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와 공을 이 세 가지 요소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또 공을 강하게 치신다면 분명히 비거리는 향상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